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67회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어서 이 도심에는 조간신문이 좀 늦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딱풀도 좀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 주제로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는데 서울 현충원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이 공식 행사에 국가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공식적으로 참석할 행사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은 자, 어제 현충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 9시에 북한이 35분 동안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어도 침묵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NSC 회의를 열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대응 사격을 하는 물론 북한을 향해서 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시험 발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미사일엔 미사일, 규탄, 대북 대응 달라졌다. 미사일로 규탄을 하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로 같이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에서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북한이 35분 동안 8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각 NSC 회의를 열어서 어제 원래 한강에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하고 NSC 회의를 열어서 한미 연합 방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출근을 했어요. 탄도미사일 쐈다. 이 합참은 난사가 시작된 지 2분 만에 탄도미사일 쐈다.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불상의 비행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규탄, 도발 이 표현도 거듭 적시를 했다. 달라진 대응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오명 기사는 이것을 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이 독식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조선일보 그리고 진보 성향인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일면 하단 기사에 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약진을 했다. 자, 이 기사를 일면 하단에 실었고, 관련 이 해설 기사도 오면에 실었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 노거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능력 갖춘 적임자를 골랐다. 자, 이렇게 서로 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에도 검찰 출신이 주로 임명된 직책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차관 인호공,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법률비서관 주진우, 이 검찰 출신들인데 과거에도 이 자리는 검찰 출신들이 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정원 기조실장은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자리다. 그런데 과거 대통령들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 가신거로, 일종의 가신거로 이런 사람을 보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에 많죠. 그래서 검찰 출신 조상준을 보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여기에 검사 출신들을 배치한 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정치인들은 본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들, 주로 가신 출신들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사 라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인사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이명박 정부 때 인사기획관 제도가 있을 때 그때 김명식 인사비서관 정도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에서 인사기획관으로 계속해서 5년 동안 인사를 책임졌죠. 그 정도가 인사 전문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가서 왜냐하면 코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뭐 코드 인사를 한다기보다는 본인과 가까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만한 인물들을 또 인사 라인에 배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검사 출신 장차관 4명 외에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도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렇게 박민식 전 의원까지 이 검사 출신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지금은 장관급에서도 뭐 이 외에도 뭐 권영세 뭐 통일부 장관 뭐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검찰 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나 박민식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그냥 검사 출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가깝죠. 어쨌든 이렇게 분류하기에 따라서 검찰 출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그 숫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검찰 정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원, 총리실 이어서 금융감독까지 윤석열 사단 이렇게 비판을 아주 매우 비판적인 그 기사를 게재했죠. 자, 국정원은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또 국무총리실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이 같다. 박성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지냈다. 그런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한동훈이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 검찰 출신. 이 박성건 비서실장과 그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총리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발탁을 한 건데 이것도 같이 여기다가 다 검찰 출신으로 끼워 넣어서 비판을 하는 거죠. 한겨레는 뭐 짙어지는 검찰 만능주의 이렇게 해서 검찰 출신 대거 기용을 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강수진을 내정을 했다. 금감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물망에 올랐다. 상명 하복 문화 섬유될 우려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검사 출신이라서 발탁을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능력 위주, 실력 위주, 그리고 검증된 사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첫 번째의 인사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 결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출범하자마자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 운동권 출신, 본인과 코드가 맞췄던 그 캠코드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캠프 출신, 코드 맞춘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런 인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참여연대 민변과 검찰 출신의 실력이 어느 쪽이 나을지 지금 참여연대 민변 출신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고 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도 뭐 참여연대 출신들이 장악을 했었죠. 조국도 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실력, 그리고 검찰 출신들의 실력, 검찰 출신들을 많이 뽑아서 이 국민 생활에 편해진다면은 그 실력을 발휘를 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 너무 과하면은 또 물론 거기 조직들 그 조직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또 이너서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실력 위주로 하다 보니 일단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인사 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권을 뺏긴 민주당 지금 완전히 내분에 빠져 있죠. 책임론, 대통령 선거,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대선 패배,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 여기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친문재인계, 또 친명, 친이재명계 여기뿐이 아니고 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구도는 친명, 비명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이재명, 나머지는 전부 다 친문이나 친이낙연이나 친정세균 다 합해서 비명, 비이재명 이렇게 해서 친명, 비명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자 진보 성향신문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언론이죠. 자 오늘 일면 톱이 이겁니다. 내 탓에 빠진 민주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난리통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최악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최악은 무엇일까요? 자, 한겨레 신문은 이 연패 늪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친문, 친명, 책임론 이전 투구만 한다. 얼마나 더 망해야 절박해지나. 이렇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한겨레가 민주당 의원 24명 자체 진단을 들어봤다. 그런데 현 상황의 위기라고 입을 모았고 그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의원들의 진단은 대부분 같았는데 뭐냐? 국민도 다 아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또는 한계. 그렇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도덕적 리스크,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성남 FC 이런 것도 있고 욕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집권 여당 시절에 무능과 오만 이 세 요소가 얽히고 설켜 선거에서 졌다는 분석이 자체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쪽 진영의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며 극화가 될 건데 어떤 여기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같이 하기보다는 아예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친명, 친문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친명, 비명이. 저는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재명 이재명 의원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심지어 국회 자체가 지금 올수톱되는 이런 지금까지 왔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톱입니다. 거야 내분에 국회도 민생도 올수톱. 거대 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진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집안 싸움을 하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몇 사람 더 있죠. 사회부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또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아예 원 구성이 난항이 되고 있다. 지금 국회 지도부가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의장단은 그 상반기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가 5월 말에 끝났죠. 끝나서 6월부터는 새로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주중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은 변수는 역시 개파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다음 총선에서 전멸한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을 지른 이재명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명, 친문은 벌써 전당대회 싸움에 돌입했다. 이재명은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에 몇 마디 소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죠.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일단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만 같이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이죠. 자, 그런데 내일 국회의원으로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영선 고르표 땐 이 첫 출근길 책임론에 답할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과연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어떤 대답을 할까 이 이야기죠. 자, 마지막 소식은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이것을 자제해달라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참모들이 회의를 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수긍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발신을 할 것이다. 대변인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는 대통령실, 윤 대통령 생각은 진영 논리를 이제 그냥 타파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위 자제 메시지를 발신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자, 한국경제 일면 톱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괴롭힌 시위, 기업은
365일 시달린다. 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렇게 시위가 일어났다고 국회의원들, 친문위원들이 현지 경찰서를 방문을 하고 법을 발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시위대를 고소를 하고 직접 고소를 하고 그렇게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40일 이상 시위가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 회사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 앞에서도 54일째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인상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